안녕하세요. 30년 동안 내과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김영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병이 많은 겁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평생 성실히 절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병은 그분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공통된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몸이 바뀌었는데 습관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달라집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힘은 약해지고 신장 기능은 해마다 떨어지며 근육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젊었을 때처럼 먹고 젊었을 때처럼 생활하면 몸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강이라는 탈을 쓰고 앉아 있는 암살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매일 먹는 음식이 좋은 줄만 알고 먹는 그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췌장을 지치게 하고 수명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박사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냥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서 먹었는데요. 맞습니다.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몸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 좋았던 것이 지금도 좋으리라는 믿음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식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으로 채울지 건강으로 채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식탁 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과일이 어찌 몸에 해로울 수 있겠습니까? 과일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한때는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노화가 진행된 몸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힘이 없을 때 먹는 간식으로 애용하시죠. 변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바나나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육은 사실 압축된 설탕 덩어리와 같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칼륨입니다. 젊었을 때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화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몸에서는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심하면 심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바티를 하시다가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실려 오셨을 때는 심각한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평생 제 몸 챙기려고 먹은 게 바나나였는데 그게 저를 죽일 뻔했네요. 여러분 부디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새콤달콤하고 먹기 좋지만 그 작은 알맹이 하나하나가 혈관을 공격하는 작은 탄환입니다. 포도의 당분은 매우 빨리 흡수돼 혈당을 치솟게 하고 몸속에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쌓이게 합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 바로 통풍이 생깁니다. 통영의 한 선장님은 고기 대신 매일 포도 한 송기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통풍 때문에 발가락을 붙잡고 밤마다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제 다리를 잘라낼 뻔했습니다. 특히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고 당분이 더 농축돼 있으니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하고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간식이죠. 하지만 수박의 과당은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하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또한 과당은 뇌의 포만감 센서를 망가뜨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작년 여름 한 어머님께서 가족들과 먹고 남은 수박 반 통을 혼자 다 드시고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수박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과일, 젊었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적입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 오늘부터는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지혜로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는 노년기에 매일 드셔야 할 보약 같은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와 반대로 노년기에 매일 드시면 몸을 살리는 보약 같은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과일은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자신있게 권해온 과일입니다. 혈관과 뇌, 면역력과 혈당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보약입니다.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흔히 채소로 오해하시지만 엄연히 과일입니다. 저는 아보카도를 혈관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당분이 거의 없고 대신 혈관 속에 나쁜 기름 찌꺼기를 녹여 없애는 착한 지방으로 가득합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며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선생님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드셨지만 수치가 잘 잡히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분께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쪽을 샐러드에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나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보다 아보카도가 낫네요. 여러분도 아보카도는 매일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보라빅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블루베리 속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신경의 연결을 강화해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서울의 한 어머님은 머릿속이 멍하고 대화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섞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책을 읽고 친구들과 독서 모임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블루베리가 제 2번째 인생을 열어줬습니다. 라고 웃으시며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블루베리 한 줌으로 뇌를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2배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를 예방합니다. 인천의 한 사장님은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키위 한 알을 드신 뒤로는 2년 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키위 한 알로 면역력을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의 쌉쌀한 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자몽을 인슐린 펌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자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져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과일이지만 약을 드신다면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 이 네 가지 과일이 노년기의 혈관과 뇌, 면역력과 혈당을 지켜줄 든든한 보약입니다. 건강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과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노년기에 꼭 드셔야 할 보약 같은 과일 4가지를 알려드렸죠.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박사님, 그 과일들을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가 좋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보약 과일의 효과를 120% 끌어올리는 황금 법칙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시간을 지켜랍니다. 대부분 과일을 식사 후 디저트처럼 드시는데 잘못된 습관입니다. 과일은 식사 후가 아니라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빈속에 과일을 먹어야 과일의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른 음식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일 속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식전 30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법칙은 좋은 짝꿍과 함께 하라입니다. 과일을 그냥 드셔도 좋지만 좋은 짝꿍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안토시아닌 흡수가 더 잘 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이렇게 좋은 짝꿍과 함께 드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최악의 짝을 피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우유나 떡과 함께 드시는데 사실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우유 속의 카제인, 밀가루 속의 글루텐이 과일의 섬세한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듭니다. 아침마다 과일과 빵을 드시던 한 환자분도 늘 속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빵을 끊자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과일은 우유, 빵 대신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법칙은 잘 보관하고 손질하랍니다. 좋은 과일을 사도 보관을 잘못하면 영양소가 금세 줄어듭니다. 아보카도는 아직 단단할 때 사서 상온에 두고 후숙시키고 살짝 말랑해졌을 때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식초를 몇 방울 푼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헹군 뒤 물기를 완전히 말려 냉동 보관하면 농약 걱정도 줄고 신선도도 오래갑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를 먹는 방법만 바꿔도 그 효과는 몇 배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황금 법칙, 식전 30분, 좋은 짝꿍과 함께 최악의 짝 피하기, 올바른 보관과 손질,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단맛의 유혹을 이겨내고 건강한 입맛을 되찾는 3일 약속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단맛의 유혹을 이겨내고 건강한 입맛을 되찾는 3일 약속법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사님, 단 걸 너무 좋아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떡도 좋고, 과일도 좋고, 빵도 좋고. 여러분,
단맛을 끊기 힘든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단맛의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뇌의 쾌락 회로를 자극해 마치 마약처럼 중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더 찾게 되고 그 결과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단 3일만 버티면 됩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입니다. 딱 3일 동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독이 되는 과일 3가지, 바나나, 포도, 수박, 그리고 모든 가공 설탕, 과자, 빵, 음료수를 끊어보는 겁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쉽지 않습니다. 짜증도 나고 입안이 심심하고 단계 막 당깁니다. 하지만 3일째가 되면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둔해졌던 혀의 미각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블루베리 한 알, 키위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이전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단맛에 적응하는 순간입니다. 혹시 3일 동안 견디기 힘들다면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보카도나 블루베리, 키위 같은 보약 과일 한 조각 또는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됩니다. 냉장고 속에 가짜 간식 대신 진짜 간식을 채워두는 것, 이 작은 준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단계에 당길 때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우리 몸은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만으로도 욕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맛의 유혹은 강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더 강합니다. 3일, 딱 3일만 실천해 보세요. 3일 뒤 달라진 몸과 달라진 입맛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건강은 오늘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사실 저는 40대 초반까지도 제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의사였고 누구보다 건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드세요. 단 건 줄이세요.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진료하고 밤늦게까지 논문을 쓰다 보면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과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사과, 바나나, 포도, 수박. 과일은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배부르고 뭔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혈당이 당뇨병 직전 단계입니다. 간에도 지방이 많이 끼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건강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있었다니.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부모님처럼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죽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제 몸을 실험 삼아 진짜 답을 찾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저는 수백 편의 논문을 밤새워 읽고 영양 성분을 분석하며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제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독이 되는 과일은 치우고 보약이 되는 과일로 바꾸고 황금 법칙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뒤에는 지방간도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같은 또래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한 혈관과 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집어든 그 한 조각 과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젊음은 숫자가 아닙니다. 건강이 바로 젊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충분히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영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과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박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 이미 늦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식탁을 바꾸고 올바른 선택을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변합니다. 70세, 80세, 심지어 90세이신 분들도 달라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하루라도 가끔은 먹어도 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바꾸셔야 합니다. 가끔의 즐거움과 매일의 건강은 충분히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걸음만 떼어보세요. 건강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식탁 위에 한 가지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질문을 하나하나 읽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